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네, 지금은 밖에는 이제 벚꽃이 피고 봄이 되었는데요. 봄이 되면 조금 더 조증이나 경조증이 많아지는지, 그리고 왜 봄 되면 기분이 들뜨는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최근에 제가 좀 큰 소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소 충동적으로 갑자기 홀린 듯이 좀 꽂혀가지고 빨리 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확 사게 된 게 있었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유튜브에도 올라왔던 사기 당했던 사건과 그 SR400이라는 좀 비싼 바이크를 사게 된 이 일도 딱 이 시기였더라고요. 작년에 이 3, 4, 5월 딱 이 시기에 큰 소비를 하게 됐었던 일이 있어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데 왜 그럴까 잠깐 생각해 보다가 저희가 정신병원에서 근무를 할 때 의사들끼리 반장난으로 봄이 되면 경조증과 조증 환자분들이 많아진다, 입원도 많고 외래도 많고 이런 얘기를 반장난으로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 겹쳐서 생각 들면서 내가 지금 좀 들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고요. 그래서 봄이 되면 왜 사람이 들뜰까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봄에는 왜 들뜨게 되나요? 이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특정 연구들을 보면 봄 시기, 여름 시기, 이 시기 때 정신과에 경조증과 조증 환자분들 입원율이 많이 올라간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 뜻은 봄이 시작하면서 이미 기분이 좀 들뜨기 시작하고 조증과 경조증이 시작될 확률이 되게 높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봄 때 조증이나 경조증이 좀 많아진다는 게 일부 일리가 있는 말이고요. 보통은 이거는 몸에 생체 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생체 시계가 햇빛을 감지하고 계절의 변화도 감지하고 이런 생체 시계인데, 봄 시기 때는 날이 길어지는 게 되게 빠른 시기예요. 날이 짧았다가 확 늘어나는 시기죠. 여름이 되면 이미 날이 길어져 있고 봄이 될 때는 이게 확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햇빛도 많아지고 실제로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길어지고 하니까 활동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이런 영향들이 조증이나 경조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들뜸은 정상적인가요? 네, 이런 것들은 누구나 조금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생체 시계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의 들뜸을 느낄 수는 있긴 하고요. 다만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예민한 이 생체 시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햇빛의 변화에 되게 민감하고, 반대로 햇빛이 줄어들 때는 기분이 많이 처지고 봄처럼 이렇게 늘어날 때는 또 기분이 되게 많이 들뜨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상 들뜸과 조증, 경조증 이거에 대한 차이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냥 기분이 좀 좋다, 그냥 친구 많이 만난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혀 문제될 건 없고요. 다만 경조증, 조증 증상이라고 하면 기분이 들뜬 게 너무 오래 유지되고 잠도 주는데 피곤하지도 않고 뭔가 말도 많아지기도 하고 없던 자신감이 막 생기기도 하고 약간 충동적인 행동들, 이게 뭐 돈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충동적인 결정들 이런 것들도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같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내가 진짜 경조증이나 조증일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관리 비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봄에는 어느 정도 기분이 들뜨는 거는 충분히 즐기시고, 대신 한 가지 유념할 게 있다라고 하면 내가 에너지는 많아지는데 잠은 줄어든다, 잠이 줄어드는데도 피곤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분이 들뜨고 해도 잠을 푹 자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걱정할 것까지는 없고요. 하지만 잠도 줄어들고 피곤하지도 않다, 이런 것들은 한번 혹시라도 위험 신호인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48시간의 규칙을 지켜보자. 그래서 뭔가 큰 결정을 내리게 되거나 소비를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무조건 참자는 아니고 48시간만 기다렸다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여유를 두고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원장님도 48시간을 안 넘기고 충동 구매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24시간도 안 넘기긴 하는데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영상을 약간의 반성의 의미로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래서 48시간의 규칙을 잘 지켜보자 라고 저한테 그리고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잠이 계속 주는데 에너지는 더 많아진다거나 부증 상태가 되면 정신과 방문을 해도 되나요? 그럼요. 정신과 방문해서 정신과 전문의가 보기에 이런 증상들이 조증인지 경조증인지 한번 점검 받는 것들은 언제든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점검 받고 나서 약을 먹게 되는 경우나 수준도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될 정도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면
약물 치료도 도움이 될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진짜로 너무 큰 조증이나 이런 심한 증상들이 있을 때는 입원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가 좀 너무 들뜨는 것 같다라고 하면 내가 너무 큰 일을 벌이게 된다거나 혹시라도 의도치 않게 너무 충동적으로 사고를 낸다거나 이러기 전에 한 번씩 외래 찾아와가지고 점검해보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오늘은 봄과 조증, 경조증의 연관성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